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지구의 기후온난화를 체감하게 할 만큼 뜨거웠던 7월의 전 세계 날씨처럼 지난 7월의 파이 네트워크 또한 다시 한번 뜨겁고 많은 반전을 이뤄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7월 한 달의 파이 네트워크의 이벤트를 정리하면서 파이오니어들에게는 다시 한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KYC의 진행 과정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 그리고 오픈 메인넷에 대한 이슈, 마지막으로 이 시간 파이오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파이 네트워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더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2023년의 하반기로 들어선 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욱더 가치가 높은 저장 가치로 변모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의 파이 채굴 속도 조정권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공식적으로 약 4,700만 명 채굴자 정보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파이 채굴 속도는 전월 대비 약 3.1%가 인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순수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0.25개, 한 달 7.53개로 이미 신규 채굴자가 1년에 채굴할 수 있는 수량은 연간 100여 개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아마 오픈 메인넷 시기에는 채굴자 1인이 월간 약 1개 정도의 파이 채굴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코어팀은 약 56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4,700만 명의 채굴자를 기준으로 보면 약 11.9% 수준의 파이오니어가 공식적으로 KYC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역시 파이코어팀이 KYC에 대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며 KYC 과정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오니어들은 이미 웹3 혁명에 대해서 미리 체험하고 파이 네트워크만이 이러한 새로운 블록체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암호화폐 세계는 채굴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먼 일부 기술만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ICO 기반 증권형 상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들의 끝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듯 지난 파이2데이 행사가 시작될 무렵만 해도 마치 파이 네트워크가 끝날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일색이었습니다. 망한 프로젝트라니 혹은 KYC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의 기술적인 결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파이코어 팀이 이미 지난 2022년에 공지하였듯이 현재의 AI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는 대단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이라는 점이며 코어팀이 설정한 임계치 이상이 지나가면 현재 검토 중인 모든 KYC 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제가 되고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완벽한 탈중앙화 이전에 웹3 경험치를 갖게 됩니다. 다시는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완벽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완성은 이제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YC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파이2데이 이벤트에 대한 폄하가 극에 달할 무렵 창업자 니콜라스 박사의 한마디가 더욱더 파이오니어들을 절망에 빠져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KYC를 단 한 번도 초청받지 못한 파이오니어들이 코어팀의 안내대로 KYC 청원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KYC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니콜라스 박사는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KYC에 초청받고 있지 못한 모든 사례들은 여전히 파이의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짜 계정이나 정책 위반 관련 사용자로 체크되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신중한 입장에서 나중에 이러한 해당 사례들을 검토하도록 연기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입니다. 지난 4년간 파이에 공을 들인 나의 시간과 네트워크 확장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하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오히려 현재는 이렇게 완벽한 중앙화가 없습니다. 코어팀은 소통이 불통이고 뭐든 자기네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공식 모더레이터들과도 매우 긴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파이 KYC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낙담하고 채굴 버튼 누르는 것조차 버거운 이 시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이름 변경건으로 노심초사하던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장기 KYC 검토권이 한꺼번에 통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의 가족 중 한 사람도 1년가량 이상의 이름 변경권 KYC 검토 케이스가 통과되었고 이제는 검증인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앱에서 검증인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보여달라고 하는 팝업 메시지가 뜬다면 당장 허가를 진행하시고 곧바로 검증인들에게 전달되면 대단히 큰 오류가 없다면 빠른 시간 안에 KYC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반전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진행하려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모더레이터 분의 메시지를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KYC 업데이트 건은 과거에 이름 변경을 신청했거나 이름이 제출 신분증과 차이가 있고 혹은 AI 오류 이름 검토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하는 사항만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현재 파이의 KYC 검토 중인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적으로는 올해 3월 14일 파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된 매스 KYC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현재 대반전이 발생하고 있는 이름 변경 건이 대표적이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실제 제출 신분증과 KYC 시스템의 해당 신분 증명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여권 사진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내셔널 아이디나 운전면허증,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적정한 영문명을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사진 촬영이 잘못되어서 흐릿하거나 빛이 반사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AI가 검토 중 케이스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3월 14일 이후에 KYC 검토 중의 사례는 대부분 임시 승인 사례와 앞에서 지적한 케이스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임시 승인 건은 대부분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7번까지 모두 통과된 경우이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테스트를 반복한 후에 조만간에 모두 KYC 통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KYC를 단 한 번도 현재까지 초청받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는 이미 니콜라스 박사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해당 주소로 코어팀에 청원서를 보내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결국 이번처럼 파이 이름 변경권 KYC 건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아직도 파이 네트워크의 KYC 진행은 상당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름 변경건으로만 해도 대부분 1년 이상 기다렸기 때문이며 다만 니콜라스 박사는 다시 한번 기존 KYC 제출 파이오니어들의 검증과 인증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중 케이스들 역시 이번 이름 변경권 KYC처럼 그룹으로 해결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KYC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에 대해서도 한국 모더레이터 한 분의 설명에 의하면 얼마 전 KYC 청원서 제출 후에 2개월 만에 신청서를 받고 KYC에 통과된 채굴자들도 계신다고 하니 코어팀을 믿고 채굴과 노드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 코어팀의 크립토 징은 외부 디스코드 메시지를 통해서 파이 오픈 메인넷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완료하고 메인넷에 또한 충분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오픈 메인넷의 충분 조건이자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이의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온라인 챗 커뮤니티인 레딧이나 스팀과 같은 사이트를 압도할 만큼 저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파이 KYC를 통과한 채굴자들만이 활동할 수 있는 웹3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그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팀이 말하고 있는 오픈 메인넷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충분한 KYC 통과자라는 것은 결국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KYC 지갑에 사용 가능한 파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파이오니어의 숫자를 말하며 지금 현재 약 290만 명 수준의 파이오니어가 마이그레이션을 마쳤기 때문에 KYC 통과 기준 2천만 명, 마이그레이션 기준 약 1,000만 명 수준에서 오픈 메인넷은 언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픈 메인넷을 앞당기려면 먼저 KYC 혜택을 받은 파이오니어들의 파이어사이드 포럼 참여와 함께 기타 생태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파이투데이 이벤트 기간 동안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약 500만 명 가까운 파이오니어들이 11단계의 이벤트를 통과한 후에 파이 배지를 받았습니다. 즉 추가로 500만 명의 계좌가 새롭게 파이 채굴자로 등록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약 100만 개 정도는 실제 새롭게 참여한 인간 채굴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8월 채굴 속도 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파이 네트워크가 만들고 있는 웹3가 향후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투입과 개인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노력은 더욱더 높은 가치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KYC가 다시 재가동되면서 들떠있는 파이오니어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부 파이오니어들이 그들의 지갑에서 파이가 해킹되고 타인의 지갑으로 이동이 되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4개의 비밀 구절로 구성된 파이의 니모닉을 따로 공유하지 않는다면 절대 해킹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폰이 피싱을 당하거나 해서 파이 비밀 구절을 탈취당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일들이 발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의심 사이트나 해킹을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파이의 비밀 구절을 적게 만드는 경우에는 100% 해킹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절대 여러분의 비밀 구절을 타인과는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니콜라스 박사 역시 파이 공식 브라우저 위에 절대 파이 지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논란이 조금 있는 파이의 테스트넷 기반 테스트 목적으로 선보인 일부 앱들 중에 코어팀이 완전히 조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앱들이 있는 만큼 꼭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파이오니어의 재량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며, 파이가 인정한 해커톤 앱들의 API는 자동으로 해당 앱과 결제 SDK를 연결하기 때문에 절대로 따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혹여라도 비밀구절 입력을 유도하는 그런 앱들이 있다면 절대 사용하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8월입니다. 파이는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권력에 매일 춤을 추고 있는 암호화폐 상장 시장만을 바탕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판단하지 마시고, 더욱더 장기적인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파이 블록체인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채굴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